네, 안녕하세요. 예, 컴퓨터공학과에서 햅틱스와 감성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용재입니다. 여러분은 감성이랑 감정이라 하시면 무엇을 먼저 느끼시나요? 일단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 감정,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감정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어떤 그 기분이 이제는 이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또한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감성 컴퓨팅 기술의 힘입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뭐 하나 단적인 예를 하나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카카오톡 뭐 대화 분석기 같은 그 앱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게 정확도가 꽤나 높을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그 대화에 사용된 단어만을 분석을 해서도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 화자의 감정 상태를 약 70% 정도 정도 맞추는 것으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얼굴 표정, 어조 아니면 말투 같은 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더 높은 확률, 95%, 99%에 이르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이러한 감정을 과연 어떻게 느끼고 또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숫자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정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한 감정끼리는 비슷한 숫자로 이제 감정을 나타내고 반대로 이제 서로 다른 감정, 반대되는 감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숫자, 반대되는 숫자, 즉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서로 다른 숫자로 이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벡터인데요. 감정을 긍정, 부정의 축과 그 다음에 감정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축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쁨 내지는 환희라는 감정과 슬픔 내지는 분노라는 감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은 서로 이제 양극단, 서로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쁨 감정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슬픔, 뭐 분노 이런 감정은 그 음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쁨과 환희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기쁨이란 상태는 나는 이제 그 되게 기쁜 상태임은 분명하고 환희는 막 좋아서 그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주로 환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환희가 이제 기쁨보다는 훨씬 더 그 센 감정이라고 강한 감정이라고 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환희라는 감정의 세기 변수가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숫자들을 이용해서 감정을 나타내고 이를 컴퓨터로 하여금 자 이런 감정은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이와 같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컴퓨터가 감정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만 잘하고 그냥 그 계산만 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던 컴퓨터가 이제는 어느새 사람의 감정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알아먹게 되는 이제 똑똑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감정을 알아먹는 컴퓨터의 발전 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예,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화 허 혹시 보셨나요? 영화 허요? 예. 아니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저는 질문을 못 해요. 혹시 영화 허 보셨나요? 혹시 예. 다 세 분 질문이 혹시 다 같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굉장히 좀 참신한 내용이었고요. 그 감정을 모델한다는 거를 예. 일단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감정 자체를 수치화할 때 그거를 정해진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 아까 환희라든가 뭐 예. 분노라든가 이런 거.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웨이팅 밸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맞습니다. 값들을 처음에 정할 때는 뭐 어떻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 뭐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사실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윈이 그 이제 종의 기원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책이요. 거기서 이제 동물들도 이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감정이 6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6가지의 기본 감정이 먼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세세한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심리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양한 감정들을 그 쭉 나열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긍정, 부정, 아까 말씀드린 뭐 세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상황의 어떤 그 도미넌스라고 부르는데요. 상황의 어떤 저기 압도감, 위압감 내지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우월감, 요 3개의 팩터를 사실 주로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팩터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사용자들 그 실제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컴퓨팅 모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사람이 갖고 있는 안면 근육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것들의 많죠. 다양한 예.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이 뭐 몇만 가지 정도라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금 아주 간단한 2-3가지의 예.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약간 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정보, 시각 그 장맹인이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당혹감이라든가 난처함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얼굴 표정은 공통돼서 어떤 네. 표정은 선천적인 게 있고요. 예. 어떤 표정은 후천적인 것도 많거든요. 예, 아마 맞습니다. 아는 그런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인도에 가서 제가 인도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고개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도의 어떤 맞습니다. 영역에서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조금만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그 수만 가지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표정을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파라미터로 나타내느냐에 대해서는요 특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웃고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저 특징점들을 주로 잡아낸 다음에요. 이 특징점들의 분포를 이제 점수화하는 방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알파고에서 사용한 방법인데요. 알파고는 그냥 수많은 그냥 사진을 다 그 집어 넣어서 이게 웃는 거다, 이게 웃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천적인 것과 이제 문화적인 것의 이제 구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물론 이제 선천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웃는 행복 아니면 슬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일반 심리학계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럼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예 아니오나 아니면은 뭐 제스처나 윙크 같은 것도 어느 나라에서 모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권과 같은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이제 모델링을 했다가는 특정 사회의 특정 어떤 그룹이나 특정 사회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